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식품의약국이 빠르면 내일 서로 다른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는 교차 백신 접종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반인들은 어느 백신을 맞을지 일단 고민하게 됐습니다. 부스터샷으로는 모더나 결합이 최상이고 존슨앤존슨 결합이 최악이라는 게 전문가 결론입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풋볼 코치가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됐습니다. 서부 12개 컨퍼런스 코치 가운데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거부한 코치입니다. 워싱턴과 한국, 일본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팅을 끝내고 몇 시간 만에 북한이 2년 만에 처음 잠수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제 사망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살아생전 가장 최근 한 외교 관련 인터뷰에서 북한은 절대로 미국을 핵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북한을 큰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혈액암과 파킨슨으로 숨져가는 자신을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경제 정책안에 결론을 쥐고 있는 민주당 진보와 중도 의원 2명을 만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자료 공개를 막기 위해 하원과 문서 보관서를 고소했습니다. 뉴욕시는 100년 이상 전시됐고 수십 년 동안 논란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동상을 시의회에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존이 팬데믹 기간 중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장터가 됐지만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얼굴을 바꾸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빠르면 내일 식품의약국이 또 질병통제국이 같이 결론을 내리겠죠. 부스터샷 접종을 교차로 하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을 맞았어도 다른 그 mRNA 방식을 맞을 수 있고 또 mRNA 방식 존슨앤존슨 인기는 없지만 같이 맞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내일 저녁에 승인한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차 승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맞은 것을 맞는 것으로 그게 이제 의료진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아마 내일 발표에서도 직접 이렇게 해라, 교차로 맞아라 하지는 않는답니다. 다만 배급 공급자가 백신 배급이요, 다른 백신을 배분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허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의료진들도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존슨앤존슨의 경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력이 약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mRNA 방식과는 달리 한 번만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부터 말씀을 드리면 존슨앤존슨은 만약에 존슨앤존슨과 존슨앤존슨을 맞으면 효력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존슨앤존슨 한 번 맞으신 분은 모더나를 맞으면 이게 또 매체마다 다 달라요. 어디서는 열몇 배라고 하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76배 항체 효력하는데 뭔가가 더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욕 타임즈를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의약국이 이렇게 교체 접종 승인을 인정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접종을 받으신 분이 모더나 접종을 받으시면 부스터샷으로 15일 안에 76배의 항체 효력이 강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존슨앤존슨 맞으신 분이 모더나가 아니라 같은 방식이지만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부스터샷으로 맞으시면은 항체 형성에 있어서 현재보다 35배 좋아지고요. 존슨앤존슨 플러스 존슨앤존슨 맞으면 4배만
항체 형성이 강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결론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이 존슨 앤 존슨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덜 어필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장점도 있죠.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는 무슨 부작용이 좀 적어서 처음부터도 이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도 이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에 비해서 바이러스를 막는 그 효력은 조금 낮았지만 특히 혈액 응고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가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드물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특히 혈액 응고 50세 이상 여성들에게 다른 두 가지 백신보다 더 많이 권고됐었던 것이 존슨 앤 존슨이고요. 아무튼 그 헬스케어 워커들이 어느 정도 좀 배분업자들과 연관을 해서 융통성이 조금 생기게 됐는데 한국말로는 교차 옵션, 교차 접종, 미국말로는 믹스 앤 매치 접종. 이게 안전하면서도 효율성이 있다. 같은 백신을 이미 맞았던 것을 부스터샷으로 맞는 것보다 항체 형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부스터샷으로 존슨 앤 존슨은 가능하면 맞지 말아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존슨 앤 존슨과 모더나를 맞으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그만큼 높고 존슨 앤 존슨 파이저 그만큼 뭐 조금 낮지만 여전히 존슨 앤 존슨 플러스 존슨 앤 존슨보다는 좋다는 얘기고 가장 좋은 배합은 이겁니다. 모더나를 2번 맞으신 분이요. 저 모더나 맞았습니다. 모더나 맞으신 분들이 다시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맞는 것. 그리고 이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도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맞는 거. 그러니까 모더나가 가장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모더나 맞으신 분이 모더나 맞는 게 최고이고 그 다음에는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맞으신 분이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맞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아주 강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더나를 맞으신 분이 모더나가 아닌 파이저를 맞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존슨 앤 존슨의 경우는 존슨 앤 존슨보다는 모더나를 맞던가 파이저를 맞던가 가장 강한 것은 이 모더나 플러스 부스터샷 모더나 가장 약한 것은 존슨 앤 존슨 플러스 부스터샷 존슨 앤 존슨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존슨 앤 존슨을 제외하고 모더나 파이저 모더나 파이저 이 케이스의 차이는 아주 크진 않다고 하거든요. RNA 사이 이 두 가지는 그 시스템이니까 크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도 왜 식품의약국이 진즉에 벌써 이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맞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때부터 부스터샷을 이 믹스 앤 매치 교차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하지 왜 이제 했느냐라고 많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워낙에 그 임상 실험을 할 때 좀 그 표본이 작아서요. 지금도 표본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시지는 마시고 부스터샷을 맞을 자격이 있으신 그런 분들 가운데서 부스터샷을 맞으실 때는 뭐 이 정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사들도 그렇고 교사들은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 많이 완료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지금 너무 심해서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코치가 해고됐습니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니까 공립대학교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봉 $300만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헤드 코치 뭐 잘 알려진 닉 롤로비치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랐고 하와이에서 갔죠. 2018년도에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와 계약을 했는데 헤드 코치와 함께 4명의 어시스턴트 코치들도 지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서 해고를 시켰는데 이것은 주정부 자체에서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돈을 받는 사람들 이게 어제가 마감일이었거든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부 12개국 컨퍼런스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안 해서 해고된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다른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았으니까 그럴 일 없겠죠. 유일한 코치가 닉
롤러 비치가 됐고요. 워싱턴주의 그 체육 디렉터가 정말 이거는 우리 풋볼 프로그램에 아주 그 슬픈 날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팀원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워싱턴의 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8월 달에 의무화 조치를 얘기를 하고 이제 어제가 데드라인이 된 건데 롤러비치가 원래 처음에는 그냥 별 말을 안 하고 그런데 경기 중이라던가 경기장에서 항상 마스크는 쓰고 있더군요. 이 사람이 42살인데 어제 데드라인인데 종교가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종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학교 다닐 때도 카톨릭 학교도 다녔고 과거에 카톨릭이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카톨릭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어쨌든 거부를 했습니다. 가장 봉급 많이 받는 사람 그룹이에요. 300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연봉이 2025년까지. 주지사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의무화해야지 된다 하고 주 공무원의 90% 대학교 공무원의 90% 대학생들의 97%가 백신 접종을 맞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000명 가운데서 50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워싱턴주에서는 이 주정부 차원에서 관할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는 백신 접종을 지금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어제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전 그 국무장관이 백신 접종을 다 받았는데도 결국은 돌파 감염으로 숨졌죠. 부스터샷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분은 부스터샷을 맞지 못하고 결국은 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 로버츠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 출입기자로서 팍스뉴스에서 항상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아난이나 뉴스맥스 이런 데를 빼고는 항상 첫 번째 질문을 존 로버츠에게 팍스에게 줬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백악관 출입기자 하지 않고 뉴스데스크 앵커에 앉아 있는데 어제 잠깐 그런 트윗을 올렸다가 아니 백신 접종 다 맞아도 사망했잖아. 효력이 있는 거야? 이런 비슷한 것을 했다가 사람들한테 거의 말로써 몰매 많고 금방 그 트윗한 것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84세고 이분이 혈액암으로 한 2, 3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킨슨 병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암 치료를 받을 때 이미 면역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백신의 효력도 굉장히 약하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다발성 그 골수종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소셜 미디어 등에서 백신 접종 받아봤자 소용없어. 그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모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콜린 파웰 국무장관 쏟아지고 있고 양측에서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심지어는 이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었죠. 메들린 올브라이트와 보스니아 이런 데와 이슈에 전쟁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은 전쟁 안 하고 개입 안 한다고 하고 콜린 파웰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서로의 부딪힘이 있었지만 메들린 올브라이트도 어제 추모하면서 서로 이슈는 다르지만 나는 그를 너무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런 얘기. 심지어는 딕 체니 전 부통령도 이라크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이 달랐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도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라크 문제만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라크는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국무장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제가 미국에서 어제 그 콜린 파웰의 사망을 얘기하면서 쭉 대강의 그의 생애와 미국을 193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모든 대통령 거의 모든 대통령 아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쭉 그 리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해봤는데 이게 미국 속에서의 소리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모든 뉴스는 이 안에서와 바깥의 것을 같이 봐야지 된다 하고 느꼈거든요. 오늘도 가디언을 보니까 가디언은 이라크의 반응을 따로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콜린 파웰이라는 이라크 전쟁을 유엔에 가서 살상무기를 사담 후세인이 갖고 있어 하고 연설을 해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이라크 사람들은 약 20만 명이 숨졌습니다.
뭐 국가도요 남과 북으로 갈려서요 이 콜린 파월에 대한 의견들도 남과 북이 달라요. 북쪽 같은 경우 모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라크에 침공하고 아이시스가 생기고 하면서 아이시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북쪽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콜린 파월을 싫어합니다. 이라크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이라크를 20년 동안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렸고 내 사촌을 숨지게 한 사람이 콜린 파월이고 그리고 나를 3년 동안이나 난민촌에서 살게 한 사람이 콜린 파월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좀 남쪽으로 바그다드 쪽으로 오면은 조금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자유를 좀 얻었다. 여행의 자유도 얻었고 그에 비해서 그동안 이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든가 뭐 미군 주둔 같은 것을 굉장히 지지해 왔던 이라크의 정치인들이라든가 또 많은 이라크의 정치인들은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핵 문제로. 또 이라크의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침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조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주겠다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죠. 정치 캠페인을 하면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시에 이라크에서 나와서 거의 망명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던 젊은 이라크의 저널리스트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그 부시 대통령에게 딱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진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안 맞았어요.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아래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 신발이 벽을 딱 치고 옆에 이제 이라크 사람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이 아직도 젊습니다. 문타더 알 그 자이디라는 저널리스트인데 당시에 그래서 뭐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재판 과정도 있고 있는데 지금 자유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래서 아랍에서 영웅이 됐었죠. 이라크에서는 물론 영웅이 됐었고 하면서 나는 콜린 파월이 사망한 게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그의 범죄를 이라크에서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했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럴 때마다 그 신이 어떤 신이 되었건 미국의 입장이 있고 이라크의 입장이 있고 이라크 북부 사람들 남부 사람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는 코비드 19 합병증으로 숨진 미국의 한 그 합참의장 장군 사성 장군 전 국무장관을 놓고 과연 가시 어떻게 볼까?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숨지기 전에 또 콜린 파월 자신의 입장 아니겠어요? 인간은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 개의 혈액 그 종양도 있고 파킨슨 병도 앓고 있는데 이게 7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밥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국제 정책을 쭉 지금 오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40분 조금 넘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앓고 있는데 그것 빼고는 I'm fine. I'm fine 하니까 밥 우드워드 저널리스트가 물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같은 그 건강에서의 컨디션이 슬픈가 했더니 그때 콜린 파웰이 몇 개월 전에 한 얘기가 Don't feel sorry for me.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예요. Don't feel sorry for me. 날 너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I'm 84 years old. 84 years old. 나 84세이고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쨌든 나의 길을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코비드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나돌고 이럴 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밥 우드워드가 물어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북한에 대해서 했더군요. 인생에 있어서 뭐 잘 알려진 이름난 사람 말고 당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한 사람만 얘기해봐라 했더니 알마 파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와이프예요. 58년 동안 결혼해서 함께 살았고 그리고 you know 하면서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군인이라 뭐 집을 많이 비워야지 되고 그럴 때 내 아내가
뭐 딸둘 아들 하나잖아요. 전부 키웠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존경하는 중요한 게 거의 본인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콜린 파웰이 뭐 미국 최고의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밥 우드워드에게 한 말입니다. 엘마가 나의 와이프가 나에게 이런 말을 가장 자주 한 사람이지. That's not a good idea.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보. 힘 있는 사람 주변에서 항상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어떤 때는 심각하지 않게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That's not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네요. 그거 당신이 틀리는 것 같은데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줬던 내 와이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해서 보도해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거로서 무슨 전쟁이 시작되고 뭐 백신이 이렇고 저렇고를 많이 말씀드리지만요. 그 가장 밑바닥에는 언제나 It's a life. 인생에 관한 그 스토리잖아요. 누구든지 다 언제든지 눈을 감지만 숨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는 나 말고 내 주변에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잠시 뒤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월의 북한에 관련된 얘기, 다른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뭐 여러 그동안의 그 미사일 테스트를 했지만 잠수함 발사에 대해서 이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전문가들이 또 정부 측에서 그런 것을 발사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가장 심각한 이런 그 미사일 발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뭐 미국 뭐 또 한국, 일본의 특사들이 모여서 북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죠. 한국 측에서는 이거 종전선언에 관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다 하고 포커스를 둬서 보도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미팅을 두고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의논을 하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표현이 다릅니다. 아마 그 속에 종전 그 선언 관련 문제도 다 들어가겠죠. 당연히 한국이 또 그 협상팀으로 나오고 미국의 협상팀도 있고 특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 테스트 멀리 가고 또 감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소리가 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뭐 소리가 난다 감지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그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을 확보했는가 이것을 확정짓기는 좀 어렵다고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계속 협상 시작하자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김 특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주에 더 마무리를 지어야지 될 것이 서울에서 남아 있고 하는데 미팅 중이고요. 그곳에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북한은 서울을 비난하면서도 뭐 좀 해보자고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은 하는데 또 완전히 또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하는 뜻으로도 보여지는데 그게요. 콜린 파월 전 합참 의장이 7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에 밥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뒤 전후좌우에 한 40분 정도 되니까 많은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나 이란은 결국은 급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이 다음 날 바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북한이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북한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있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적이 될 수 없다라고 콜린 파웰의 표현입니다. 이란도 미국의 적이 될 수 없다. 이란과 북한 전부 미국을 공격했을 때 그 충돌 결과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때 자살적인 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 북한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Little Jock 뭐 이런 형태로 아주 뭐 자그마한 뭐 별 볼 일 없는 그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그 아무튼 작게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그 취급하는 표현을 콜린 파웰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말이야 맞는 게 맞아 true 하면서 중국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도록 놓아둘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필요하다. 북한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해서 뭐 완전히 뭐 없어져 버린다던가 이런 일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little 적이 김정은이 그의 퍼레이드를 하게 내버려둬라. 그래봤자 뭐 손바닥 안에 뭐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 시도는 김정은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자살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 자살을 시도할 인물로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했고 이란에도 북한과 마찬가지 생각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절대로 완전히 치고받고 갈 때까지 가자 하는 공격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싸울 수 없다. 러시아도 인구로 보더라도 그렇지 인구가 러시아가 뭐 무슨 미국의 한 반도 안 되죠. 러시아도. 그러니까는 아니죠. 러시아와 미국과 인구는 제가 그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 손해를 보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절대로 이 그 전쟁을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그러나 항상 국가는 그 국가의 안전을 지킬 때 만일의 사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보다 더 급한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어디도 있고 중국도 있고 남미도 있고 중미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만 유럽도 있고 북한이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할 일이 많죠. 신경을 뭐 써야지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이 경제안에 대해서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백악관에서 버니 샌더스와 조 맨슨을 만납니다. 버니 샌더스면 가장 좀 진보적인 사람이고 돈 예산안에 있어서도 좀 없는 사람을 도와라. 뭐도 무료로 해줘라. 이런 거. 조 맨슨은 돈을 그렇게 쓰면은 어떻게? 이건 아니지. 그거 반에 반 정도로 깎아야지 돼. 뭐 사회복지 그 기금 같은 것이요. 3조 5천억 달러를 1조 5천억 달러로 깎아야지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조 맨슨이나 버니 샌더스나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조 맨슨도 굉장히 젊어 보이긴 하지만 74살이나 되신 분이거든요. 뭐 전에 그 주지사도 버지니아에서 지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크리스틴 시네마도 있는데 오늘 크리스틴 시네마 45살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린당 소속이었어요. 그랬다가 민주당으로 갔는데 역시 조 맨슨과 비슷한 입장인데 오늘 이 크리스틴 시네마는 오지 않고 크리스틴 시네마는 의회에서 그 의회 지도자의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하죠. 백악관하고만. 바이든 대통령하고만 꼭 그 협상을 한다고 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이 연방 상원 의원인데도 뭐 헤어스타일 어떤 때 그 헤어 컬러 보면은 너무나 화려한 연예인 색깔도 하고 옷도 무척 과감하게 입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발 나의 무슨 뭐 그 안을 그 Build Back Better 그 안을 통과시켜 달라 하고 뭐 사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지역구에 뭐 경제도 활성화되고 뭐 기후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결국은 버니 샌더스와 조 맨슨에 달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하원과 내셔널 그 아카이브 공문서 기록 공문서 보관소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지금 의회의 하원에서 1월 6일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에 관한 기록을 전부 가져다가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거 불법이다 뭐 하는 형태로 해서 하원과 기록 보관소를 전부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하고 나서 어젯밤에 하원에서 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공동의장이 있고 공화당 이 조사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리즈 체니 공화당이면서 와이오밍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서 공화당 서열 3위 커뮤니케이션 최어 자리를 뉴욕이 지역구인 아주 그 좀 후배에게 빼앗기고만 리즈 체니도 이 조사위원회의 공동의장이거든요. 민주당의 공동의장과 공화당 민주당 두 명의 공동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나라 망신이지. 대통령이 의회와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 의회와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 보관소를 고소했다고 대통령 떠난 지 얼마나 돼서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야. 어차피 된다니까 우리의 조사는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지금 하원에서의 반응이고요. 아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스티브 배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이제 그 중요한 그 자문이었잖아요. 뭐 최고위직 자문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쟁광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는 무찔러서 완전히 묵사발이 아니라 묵사발보다 더한 파괴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 스티브 배넌을 포함해서 뭐 비서실장 4명을 소환을 했죠. 의회에서 전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가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길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소환장을 냈는데도 안 나오니까 이거는 무슨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바이든 현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주 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아마존에서 마스크라든가 아주 소소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판매 규모가 큰데요. 지금 아마존이 앞으로는 이 스몰 비즈니스를 조금 힘들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워치하고 계십니다. 3자 방식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뭐 알리바바 이런 형태로 장만 열어뒀는데 최근에는 뭐 아마존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아마존이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물건들을 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반독점법 같은 거 이런 것을 더 좀 철저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지금 최근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마존 연례 셀러 컨퍼런스에서 아마존의 발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에 20만 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20만 어카운트가 새로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어카운트가 20만 개가 늘어났답니다. 그게 한 해 전에 비해서는 그 늘어난 폭이 45%나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평균 미국 셀러는 뭐 1년에 20만 달러 정도를 파는데 이것도 한 해 전에는 17만 달러 정도였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연 매출을 올리는 그런 어카운트 판매자가 17% 늘어났고 특히 네브라스카라든가 사우스다코타라든가 아이오와 같은 데가 가장 빨리 그 셀러가 많아지는 뭐 판매 액수도 많아지는 탑 10 이런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하면 다 시골이잖아요. 이제는 도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시골 사람들도 아마존에 뭐를 내다 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팬데믹 기간 중에 그런 것들이 활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업소들보다 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훨씬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 그게 확장세도 점점 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고 많아지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글쎄 아마존에서 물건 파신 분들 그러나요? 룰이 너무 자주 바뀐답니다. 아마존의 룰이.
어카운트가요. 경고도 없이 닫힌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경고도 없이 어떻게 닫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활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리고는 경고도 없이 닫고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마존이 그들의 상품을 카피해서 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카피라는 것이 그 상품을 본인들도 뭐 중국 같은데 베트남 같은 데서 수입해서 판다는 건지, 아니면 직접 거기다가 오더를 해서 판다는 의미인지, 카피라는 의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아마존이 스몰 비즈니스를 인질로 잡고 지금 총을 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하신 분이에요. 아마존밖에는 우리는 지금 옵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존이 점점 자신들의 상품을 팔면서 이제 하원 법사위원회의 리더들이 제프 베조스, 지금 이제 회장이죠, CEO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이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와서 증언할 때 거짓말했나? 이렇게 의구심도 갖겠다는 거예요. 아마존 자체에서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기는 개인 판매자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체 개발 상품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고 증언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문 닫고 이러면 그거 아니야? 그 말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들 나름대로 최근에 왜 어카운트 갑자기 문 닫고 나 팔지도 못하게 하고 비슷한 걸 아마존에서 파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입법기관에서는 정말 이렇다는 게 있는데, 불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보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초당적인 의회에서 그 상원과 하원에서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체 상품을 팔면서 원래 비슷한 상품을 팔던 다른 셀러에게, 경쟁자에게 피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뭔가를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마존이 이런 규제법이, 아마존에 대한 규제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제3자 그 third party를, 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아예 장터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라는 그 여론 조성과 같은 건데, 아마존이 자체 상품보다 제3의 판매로 그 전체 판매의 뭐 60%가 넘는데 이걸 포기한다고요? I don't think so.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런 일, 갑자기 뭐 어카운트가 문이 닫혔다 하면은 그런 추세구나 하고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시오스를 통해서 보도해 드렸고요. 잠시 뒤에 못 전해드린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830년도에 뉴욕시청에 토마스 제퍼슨 동상이 등장했답니다. 7피트 높이인데요. 그리고 나서 시의회의 그 홀로 등장한 것은 80년 전인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잖아요. 토마스 제퍼슨이 뭐 독립선언서 기초했고, 뭐 외교관, 건축가, 음악가, 버지니아 주지사, 국무장관, 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저 사람 노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해서 많이 반대를 했었고, 지난해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더군다나 시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동상 내려야지 된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번에는 에이시안 그 시의원들까지도 합쳐서 결국은 그게 내려지게 된다. 만장일치해서 일치로 해서 시의회 그 회의장에서 없앤다는 건데, 어디로 놓을지는 나중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철학자도 그 시대를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노예 해방 이전에 이 사람은 노예를 갖고 있었던 1800년대 초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철학자도 인간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거기서부터 그 해방되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1809년도까지 대통령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그런 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그 임기를 끝내고 모이는 엘더스 그룹이라는 그 큰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2015년도에 파리 기후조약 협회 기후조약 이런 거 이전에도 미국과 시진핑이 만나서 그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죠.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많은 오염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10월 30일부터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거기 뭐 시진핑 주석은 안 가겠지만 그 전에 G20에도 시진핑 주석은 안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의논을 해야지 된다. 서로 2030년에 목표치를 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통 관심사의 부분을 좀 내놓고 해라.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협회에서 대표로 했습니다. 네, 여전히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하고 뉴욕 타임스도 보도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노는 시간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노는가?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이정재 씨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정재 씨가 뭐 본인 뭐 생활 좀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좀 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봐라. 이게 꼭 게임, 서바이벌 게임에 관한 게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